천안 시대가 시작이 됐고 건물이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진행하는 첫 워크샵이자 마지막 워크샵이 될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을 했고 3년 차를 맞이했죠.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축구의 기술 발전 장기 전략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유소년, 클럽 지도자, 학부모 등 우리나라 축구 생태계 이해관계자분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하고 그리고 협업을 촉진하는 것이 이 큰 프로젝트의 방향이자 정의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 누구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하이퍼포먼스 시스템은 우리 내부에 있는 기술 관계자 분들의 협업을 구체화하고 표준화하고 지속화해서 실현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고요. 하나의 도구나 실행 방법이 아니라 리더십, 문화, 전략, 사람, 적응력이 시너지를 이루는 통합 시스템이다라고 소개가 되고요. 하이퍼포먼스 시스템을 우리는 외국에 기반된 어떤 이론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을지를 지난 2년간 연구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우리는 문화와 사람을 얘기하고 있었고 시스템 기반으로 가겠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인데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정체성의 뿌리를 둔 상위 철학인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철학을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렸고 이 철학은 선생님들의 경기 모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축구의 모습은 우리 각자 갖고 계신 선생님들의 개인의 철학과 경기 모델, 선수들을 통해서 실현이 될 거다. 그래서 각자가 맡고 있는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공동적으로 한 방향으로 협업하자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방법론입니다. 너무 모호한 방법론일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소개한 것이 바로 현장 90, KFA 10 방법의 접근 방식입니다. 90대 10이라는 그 숫자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 90%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단순히 지도자 선수에만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황들 그리고 선수가 정말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건드리고 좋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임무구나. 데이터는 다 있고 개인정보 다 있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골키퍼의 또 장단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 뭘 해야 될 거 가지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다음 시간에서는 어떻게 소통해서 정보를 전해줘야 될지. 지금 A 대표팀 23세, 20세, 17세 이렇게 다 있는데 연령대별로 데이터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현장에다가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조금 오픈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고요. 세계적 선수들의 체력적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해야 이 90%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세계적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좀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15세나 16세가 17세 월드컵에 좀 좋은 영상들을 좀 노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승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혼자 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어떤 테이핑 방법이나 방식을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걸로 현장에선 더 많은 데이터를 요청하고 계신다고 해요. 사실 협회 입장에서 명확한 이 정보 공개에 대한 공유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이걸 공유해야 되고 어디까지 공유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으로 나아가서 플랫폼에 선생님들께서 전파를 해주실 때 모두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피지컬 파트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이제 실행 계획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우선순위로 이제 피지컬 테스트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근력 측정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퍼포먼스 센터에 이제 구비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그런 데이터들을 연령별로 모은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좀 자료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또 의미 있는 뭐 논문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 파트 실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 장비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자들에 대한 보수 교육, 선수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준비를 1, 2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와 또 그 여름 시즌을 활용해서 뭐 K리그 1, 2 분석관들과 피파에 있는 분석관 이렇게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팀 K리그와 맞붙는 프리미어리그 팀의 분석관들한테 연맹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같이 모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무팀에 대해서 실행 계획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는 이제 저희 자료 수집과 콘텐츠 제작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목적은 이제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각 현장에 있는 팀 트레이너들의 이제 세미나를 주최를 해서 응분과위원회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는 실행 계획으로 했었고요. 저희 연구 그리고 강사 파트에서 2026년 실행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보시면 MIK 철학이라든지 연구 결과, 리뷰 그리고 학부모 가이드라인, 과학적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가공을 해서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교육, 메일 블로그, 찾아가는 서비스, 유튜브, 전문가와의 협업 등을 이용을 해서 저런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담당 지역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떤 조금 더 역량을 키워서 조금 더 각 분야별로 나눠서 각 협회, 지도협회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모여서 학부모님이나 지도자 선수들 모여서 세미나 형태로 가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수 평가 지표를 우리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공유를 해서 지도자들이라든지 공감을 할 수 있는 선수 평가 지표를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협회에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일단 현대 트렌드에 맞게 가장 빨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기 있는 90%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스피치나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만큼 또 메시지를 인지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90%가 10%를 이제 신뢰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지도자들, 축구 지도자들이 정해져 있는 게 없고 훈련 방법이나 코칭하는 방법이 약간의 개인의 센스나 이 타고난 그런 감각적인 것들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90%가 10%를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공개하고 코칭하는 것도 공개하고 훈련도 공개하고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써 있는 게 오픈해서 공유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거 현장이랑 수정하는 딱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영향력 있게 그 상대의 행동에 변화를 끼치는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From Insight to Impact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로서 그런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현장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현장의 행동을 변화시킬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 파트에서 그런 스킬들을 잘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치료기기나 아이스풀, 특히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만 해도 저희는 그런 장비를 이제 선수들한테 직접 적용하는 입장에서 적용을 했을 때 정말 1차적으로 어떤 피드백, 날것의 피드백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저희가 10%로 되게끔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가로서는 리드 스킨십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선수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폭발적으로 100% 쏟을 수 있는지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구의 액션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훈련 안에 녹여낼지,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을지를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축구 용어로 얘기를 해야 모두의 공감을 살 수 있고 공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 정립이 먼저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대 시대는 우리가 다 같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현장 지도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가 현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과 혹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 지도자, 행정과 관련 전문 분야들이 다 같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당연히 우리 협회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협회에서 일하면서 협회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뭐 국제 대회나 국제 그 연맹에서부터 받고 저희가 직접 수집하는 최신 축구 트렌드나 정보들이 많은데,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현장에 전달할 때 기존에는 일방적인 그 방식에서 그냥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현장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거를 이제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MIK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여러 카테고리에 있는 워크숍들을 진행하면서 현장과 교류를 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현장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정보들을 더 드려야 할지가 명확해지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이 천안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교류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기 보시다시피 환경적으로 너무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UICW 선생님들과 같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과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저희는 협회에서는 이런 대표팀에 소집됐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맞춰 나가면 좀 더 솔루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